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강의를 맡은 문혜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D3K2, 네, D3K2 준비했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흐린 날씨에 아주 하루 종일 영하권이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같은 겨울철엔 햇빛을 받을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면서 비타민 D와 K2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영양소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듀오라서 네,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희 제품 중에 비타민 D3K2는 2000 단위의 D3를 함유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최고의 품질의 비타민 D를 최적의 수준으로 공급을 해서 매회 복용할 때마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 디스리케이트는 과학적으로 비타민 K2와 함께 배합이 되어서 이 비타민 D의 기능을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칼슘이 뼈에 잘 도달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골밀도를 유지하고 건강한 혈액과 심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타민 D와 K2의 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우리 몸에 얼마만큼 이로운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빛 비타민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충제나 영양제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는 이 비타민 D3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생체 이용률이 비타민 D2보다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우울증, 대장암,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유명 대학병원의 비타민 D 혈청 농도 연구에 따르면 2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0 IU의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우유 250ml 한 10잔, 그리고 연어 3마리 정도는 먹어야 하는 양인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를 매일 섭취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해도 포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구루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뼈가 약해지고 성장이 될 수가 있고요. 성인의 경우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 또한 약해지겠죠. 또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는 뼈 건강과 면역 체계 유지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즘 검색해 본 건 아니고요. 예전 한 두세 달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 포털에 비타민 D를 검색해 보았던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0만 개 이상의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야 뭐 당연히 아주 당연히 리브구 제품을 선택을 하겠지만 아직 리브굿을 모르는 분들은
이 포털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유명 광고 모델 제품, 이런 제품들이 그래도, 막연하게 괜찮겠지, 아마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다고 해요. 유명 브랜드 제품이 모델들을 내세워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냥 제품도 괜찮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식으로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질 높은 안전한 원료가 그런 원료들이 아닌 저가의 저품질 원료들을 고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석회화라고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석회화. 네. 석회화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원료와 체내 흡수율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급한 이 칼슘 원료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이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뼈로 가야 할 칼슘이 관절이나 혈관 아니면 이 장기에 축적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꼭 강조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11월에서 3월까지는 광합성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 보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출이나 운동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꼼꼼히 우리는 잘 바르다 못해 모자까지도 그렇게 쓰고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017년 네,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86,285명이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보여지는 것처럼 21년에는 24만 7,077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0.1%이며 21년 환자 수는 4년 전 대비 186%나 상승을 한 거죠. 17년에서 21년간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7만 3,204명, 여성은 62만 4,360명이었습니다. 여성 환자 수가 남성의 약 4배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요. 여성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번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21년 환자를 연령별로 이렇게 확인한 결과 50대 환자가 26%이 비율을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60대 환자가 22.1%, 40대는 17.7%, 30대는 10.6%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통계 결과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D3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나?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하는 비타민 D의 일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 충분한 섭취량은 400 IU이고요. 이 최대 섭취량은 4000 IU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 증상으로 구루병 혹은 이게 골다공증과 같은 이런 뼈에 관련된 것에만 그렇게 국한된다면 이러한 낮은 권장량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비타민 D가 뼈를 넘어서 인체 곳곳에 미치는 것이 이미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게다가 권장 섭취량까지 매우 낮아서 되려 더 문제란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정해진 비타민 D 1일 섭취량인 이 400 IU가 아니라 최대선인 4000 IU를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제품 디스리케이트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2캡슐을 아침에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2캡슐만 먹어도 4000 IU, 네, 정확하게 충족하는 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4000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잠시만요. 네, 음수거 한 번만 하고, 네, 다시 이어갈게요. 왜 4천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저희 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대장암에 걸리는 사례를 보면서 그 원인이 단순히 식습관에서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비타민 D 부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는 나무는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잘 맺고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만 반대로 그늘에 있는 나무는 시들고 약해지다 결국 죽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 몸도 충분한 햇빛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올려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혈관이 막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혈관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네, 혈관 석회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혈관 석회화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석회의 주 성분은 바로 칼슘입니다. 뼈에 있는 칼슘보다 혈관에 칼슘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더 많은 양의 칼슘이 결코,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또 초과되는 이 칼슘은 결국 동맥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칼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죠. 비타민 D와 K2를 그래서 함께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를 설명하기 앞서 비타민 K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재작년이죠. 2022년 3월경에 비타민 K가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건강식품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비타민 K 제품은 K2가 아니라 K1입니다. 이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고요. K2와는 아주 다른 성분인 거죠.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최고의 환상듀오, 네, 비타민 K2입니다. 천재 비타민이라고도 하는 이 비타민 K2는 뼈와 혈관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해외 건강식품 박람회를 가 보면 비타민 K2 부스가 아주 넘쳐날 정도로 해외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비타민 K2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그건 비타민 K2는 낫또 아시죠? 이 낫또나 풀 먹인 소의 버터 그리고 치즈 아니면 방사닭이 낳은 이 노른자에 특히 많다고 해요. 식물의 엽록소에 포함된 비타민 K1을 동물 위장의 미생물들이 이 K2로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낫또 또한 미생물 발효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소와 닭들은 풀을 먹이지 않고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K2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섭취하는 걸 꼭 권장드리고 있고요. 요는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우리가 먹는 동식물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만 먹는다면 칼슘이 혈액에만 흡수된 채 뼈로 가지 않아서 고칼슘 혈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혈중 칼슘이 혈관의 콜레스테롤에 붙거나 각 장기에 축적이 되어 건강을 아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칼슘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네, 같이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계속 앞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이 중국산 원료가 국적 세탁이 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검출 원료이거나 아니면 함량 미달이거나 아니면 또 방부제 검출 같은 이런 유해한 제품이 통용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꼼꼼히 따져보는데 그런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타민 K는 K1 피틸로키논과 K2 메나키논 이렇게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K2 메나키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고요. 어, K2 메나키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1929년 덴마크의 생화학자 헨리뎀이 실험실에서 병아리에게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을 먹였을 때 일부 병아리들에게서 과다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바꾼 후에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항출혈성 화학물의 고갈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화학물을 코겔레이션의 첫 글자를 붙여서 비타민 K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이 발견으로 헨리뎀은 194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비타민 K2, 이 메나키노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주로 뼈 건강이나 혈액 응고, 그리고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나키노는 주로 발효된 식품과 동물성 식품, 그리고 특정 종류와 유제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메나키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하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세포 기능과 성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는 K4와 K7으로 또 나뉘는데요. 그 종류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메나키논 4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절 후 회복이나 칼슘 흡수가 필요한 특정 그런 상황에서 아주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메나키논 세븐 같은 경우엔 뼈의 주요 이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혈관에 칼슘 쌓인 것을 막아줘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골절 후 회복 그리고 칼슘 흡수 부족 등의 이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메나키논 포가 적합하고요. 꾸준한 뼈 건강 관리를 원한다면 이를테면 골다공증 예방이나 심혈관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메나키논 7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와 심혈관 건강에 대한 임상 연구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자면 7년 동안 36,282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메타 분석에서는 비타민 D의 섭취 유무와 상관없이 칼슘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비타민 K2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를 보자면 2004년 로테르담에서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4,8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맥 석회화를 분석을 했었는데, 비타민 K2를 섭취한 참가자는 동맥 석회화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병 사망률이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는 비타민 K2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혈액 응고를 조절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2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메나키논 4와 메나키논 7 이렇게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보충제로는 이 두 형태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나키논 7 형태가 메나키논 4보다는 흡수도 훨씬 더 잘 되고 혈청의 이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면서 장기간 섭취하게 되게 되면 몇 배로 축적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나키노 세븐이 훨씬 네, 효율적이기 때문에 K2 중에서도 메나키논이 메인인 제품들로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이에요. 네, 네이처스 크래프트 제품인데 비타민 D 2000 IU와 메나키논 세븐이 75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 가격은 2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 어디에도 제품 인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원산지도 기타 해외로 나와 있었고요. 네, 기타 해외라고. 네. 그리고 그 옆에 다음은 2번. 두 번째 조우 뉴트레이션 D3 K2입니다. 이것도 저희처럼 식물성 캡슐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격은 28,000원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125 마이크로그램과 메나키노 세븐이 90 마이크로그램에 들어 있었고요. 원산지는 네이처 스크래프트처럼 기타 해외라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마찬 어, 앞에 제품처럼 제품 인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찾을 수가 없는지 한 번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리봇의 이 D3 K2 제품 인증들과 가격 보시면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저희 제품 네, 공개하기 위해 조금만 아껴 두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품 뉴트리돔. 이 뉴트리돔 D3 K2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는 1000 IU에 메나키논 7이 들어가 있고요. 메나키논 7이 12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 캐나다 식약청 인증과 논GMO GMP 시설에서 만들어졌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격은 300정에 56,800원이었습니다. 가격이 좀 세긴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나우푸드. 이 나우푸드의 메나키논 4입니다. 이 아이는 메나키논 4예요. 메나키논 4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 비타민 D3는 1000IU에 K2가 네, 45 마이크로그램에 들어가서 120정이었고 19,600원이었습니다. 이 제품도 판매처 어디에도 제품 인증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진짜로 없는 건지는 네, 알 수 없었습니다. 어,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중국산 원료가 국적 세탁이 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검출 원료 아니면 함량 미달, 그도 아니면 방부제 검출 같은 이런 유해한 제품이 통용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 타 제품들과 저희 제품 비교해 보시면 저희 제품 이 리브구 제품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월등한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제품들도 한번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교 불가이긴 하죠. 네. 비슷한 성분이나 퀄리티 면에서는 저희 제품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저희 D3K2 보시겠습니다. D3 콜레카시페롤이 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K2에서도 메나키논 7, 네, 메나키논 7 제가 계속 메나키논 7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네, 메나키논 7이 들어가 있고 90 MCG라고 써 있죠? 90 MC, 메나키논 세븐이 90 MCG라고 써 있죠? 여기서 MCG는 마이크로그램의 약자이고요. 1g에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주로 비타민 D나 K, B12, 이 비오틴, 뭐 이런 아이들의 함량을 표기할 때 거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제품 비타민 D3에는 콜레카시페롤 2000 IU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첨가물도 없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캡슐은 채소 캡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농 쌀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최고의 제품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네. 8.5달러.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요즘 환율이 오른 거 감안을 해도 약 12,400 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고퀄리티의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네, 리부굿이라 가능한 거겠죠? 복용법은 하루에 한두 알 정도 아침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정량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을 보자면 동물 실험 안 했고요. 글루텐 프리의 CGMP입니다. 그냥 CGMP 아니, 예, CGMP입니다. 그냥 GMP 아니고 CGMP 시설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논지에모, 너트프리, 소이프리, 제3자 인증까지 마쳤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D3와 K2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이유 정리를 하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타민 D3와 K2의 시너지 효과로는요, 두 비타민은 서로 협력을 해서 뼈 건강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일을 하죠. 특히 비타민 D3가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2가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D3와 K2를 함께 복용을 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고요.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노인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치 건축 현장에서 비타민 D3가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비타민 K2는 그 재료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만 비로소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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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